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그리고 제프 베조스 등을 닮은 일론 머스크의 성공 원동력은 1달러 프로젝트와 후일 최소화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비롯해 그의 과거 행보를 분석해 본다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격 행보를 보일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창업하고자 그 유명한 대학을 중퇴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와 애플의 스티브 잡스처럼 일론 머스크도 실리콘밸리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박사과정에 들어간 지 이틀 만에 그만둔 이력이 있습니다. 그 전에 이미 그는 사업이 망해도 하루 1달러로 생활할 수 있음을 소위 1달러 프로젝트로 검증을 함으로써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최소화했었습니다. 이는 30세 나이에 금융회사 부사장으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던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어려운 창업의 결단을 내리기 전 터득한 후일 최소화의 법칙에 따랐던 것과 유사합니다. 한데 이 두 가지는 서로 상호 보완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두 가지를 다 가미하면서 성장 속도를 가속화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그가 온갖 소문과 혼란을 겪으며 결국 트위터를 인수한 후에도 특유의 입담과 기행으로 호불호의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테슬라를 매각할 수도 있을 거라는 추측도 슬금슬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에 대한 근거 등을 짚어보고자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천재로 일컬어지는 그가 어떤 성격과 능력을 지녔는지 파헤쳐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어릴 적부터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책을 통해 스스로 배우는 것에 익숙했는데 1981년 10살 되던 해에 코모도어 VIC-20이라는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컴퓨팅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12살 때에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스스로 익혀 블래스터라는 베이직 기반의 비디오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이 게임은 머스크가 공상과학 소설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가상공간 게임으로 PC와 사무기술이라는 잡지 회사로부터 $500를 받고 소스코드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머스크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뛰어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고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 친구들에게 소위 왕따를 당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성장한 요즘도 이런 면이 가끔 나타나는 듯 하네요. 10대 후반이 되자 그는 남아공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당시만 해도 흑백 차별이 심하던 때라 흑인 민족주의 운동을 막기 위해 백인은 군대를 가야 했습니다. 군대를 가고 싶지 않았던 그는 캐나다 시민권을 가진 어머니 덕분에 캐나다로 이민 갈 수 있었지요. 이렇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떠나 캐나다로 이주한 머스크는 1989년 캐나다 온타리오주 킹스턴에 있는 퀸스 대학교에 입학합니다. 우수한 성적을 받은 덕분에 1992년에 장학금을 받고 펜실베이니아 대학교로 편입한 후 머스크는 그곳에서 경제학뿐만 아니라 물리학도 추가로 전공하였습니다. 24살이 되는 해인 1995년 재료과학과 물리학 분야에서 스탠퍼드 대학 박사과정을 등록한 지 며칠도 지나지 않은 머스크는 돌연 스탠퍼드 대학교를 자퇴하고 실리콘밸리로 이주하게 됩니다. 남들은 입학하기도 어려워 쩔쩔매는데 말이죠. 한데 이는 빌 게이츠가 하버드 대학을 중퇴한 것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다만 그도 사람인지라 사업을 시작하기 전 사업을 하다 망하면 어쩌지? 그러고도 살 수 있을까? 그냥 좋은 직장에 들어가 편하게 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퀸스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 한 가지 실험을 진행합니다. 일명 1달러 프로젝트라고 명명한 이것은 하루에 1달러만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지를 시험해 보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마트에서 냉동 핫도그와 오렌지를 잔뜩 사와 한 달 내내 냉동 핫도그와 오렌지만 먹고 삽니다. 그렇게 한 달을 지내고 보니 이러한 생활이 의외로 자신에게 별로 힘들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혹시나 사업을 하다가 망한다 해도 컴퓨터 한 대와 한 달에 30달러만 있으면 평생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고 이후 자신 있게 사업에 뛰어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머스크의 사업 수행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다는 점이죠. 실제 이게 크게 한몫했다고 여겨집니다. 그는 학창 시절에 이런 사업 수완을 발휘해 학비는 물론 생활비도 벌었었습니다. 예로 큰 집을 빌린 다음
이를 10개 파트로 나누어 세를 줌으로써 자신이 내야 할 월세보다 훨씬 많은 수입을 챙겼다고 합니다. 어쨌든 실험을 통해 자신을 얻은 머스크는 95년 스탠포드 대학에 들어갔다가 불과 이틀 만에 자퇴했습니다. 당시 닷컴 열풍이 불면서 실리콘밸리가 새로운 비즈니스 성지로 떠오르고 있었는데 머스크 역시 하루라도 빨리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나 애플의 스티브 잡스의 창업 전 행태와 유사하지 않나요? (1995년) 일론 머스크와 그의 형제 킴벌 머스크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정보 제공 시스템인 세피를 창업합니다. 그들은 뉴욕 타임즈, 시카고 트리뷴과 같은 신문사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고 4년 후인 1999년 컴퓨터 제조업체 컴팩에 회사를 매각합니다. 그로 인해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보유 지분인 7%에 해당하는 2,200만 달러를 손에 쥐게 되었죠. 대학 중퇴 후 4년 만인 28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그 나이에 이만하면 크게 성공한 것 아닌가요?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어서 1,000만 달러를 투자해 엑스닷컴이라는 회사를 창업합니다. 엑스닷컴은 온라인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데 1년 만에 경쟁사였던 콤피니티를 인수합병하게 됩니다. 2년 뒤인 2001년도에 머스크는 콤피니티의 일부였던 이메일을 통한 결제 서비스인 페이팔에 집중하기로 결정했고 그에 따라 회사 이름도 엑스닷컴에서 페이팔로 바꿉니다. 그렇게 1년 후인 2002년 페이팔의 시가총액은 6천만 달러를 웃돌게 됩니다. 그러자 눈독을 들이던 온라인 쇼핑몰 이베이가 페이팔을 15억 달러에 인수하게 되죠. 그로 인해 일론 머스크는 1억 6,500만 달러를 거머쥐게 되었는데 이 돈은 이후 머스크가 다른 회사들을 창업하는 기반이 되어줍니다. 이때 그의 나이는 31세였습니다. 그해 6월 일론 머스크는 민간 우주 항공 기업인 스페이스X를 설립합니다. 로켓 엔지니어인 톰 뮬러에게 로켓 추진 부서의 CTO를 맡겼고 자신은 CEO 겸 다른 분야의 CTO를 맡습니다. 초기에는 직원 수가 많지 않았지만 급격한 성장을 이루면서 2017년 4월에는 그 수가 약 6,000명으로 급격히 증가합니다. 머스크가 스페이스X를 설립하면서 세운 목표 중 하나는 우주선 발사 비용을 10분의 1로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재활용 가능한 로켓 발사 시스템 개발을 진행하였고 2015년에 최초로 1단 부스터를 지상에 착륙시키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머스크의 또 다른 목표는 화성을 식민지화하여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로켓을 통해 사람을 화성까지 운송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개발하고 있는 로켓은 팰컨 헤비인데 2018년 2월 최초로 팰컨 헤비의 발사에 성공했고 또한 양쪽 1단 부스터를 모두 회수하는 데에 성공했으며 이외에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의 로드스터를 우주로 보내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관심 대상인 테슬라는 2003년 마틴 에버하드와 마크 타페닝이 창업한 회사인데 2004년 일론 머스크가 투자자로 참여했었습니다. 이후 초기 창업자들이 회사를 떠나면서 일론 머스크가 CEO가 되어 지금까지 회사를 이끌어왔는데 아시다시피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한때 1,000조 원에 이를 정도로 각광을 받아왔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를 통해 전기차는 느리다는 편견을 깨려고 노력한 덕에 기존의 전기차에 비해 배터리 용량도 크고 충전 속도도 빨라지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반자율주행 기술을 포함해서 많은 첨단 기술들을 적용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되었지요. 지금까지 테슬라가 내놓은 모델은 스포츠카 모델인 로드스터, 세단 모델인 모델 S, SUV 모델인 모델 X, 준중형 모델인 모델 3 등인데 이 중 대표 모델인 모델 S는 프리미엄 전기차 세단입니다. 2015년 12월 머스크는 비영리 인공지능 연구 기업인 오픈AI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개발되고 이용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에는 인간의 뇌와 컴퓨터의 연결을 연구하는 회사인 뉴럴링크를 공동 창업했는데 인류 전체에 이익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의 인공지능 개발이라는 목표에서 볼 때 오픈AI와 목적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론 머스크는 지금껏 계속 승승장구해 오고 있었는데 트위터의 인수 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간을 끌다가 결국 2022년 10월에 트위터 인수를 끝냈습니다. 인수 후에도 트위터와 관련한 갖가지 문제점들과 비관적 전망들이 트위터의 앞날을 어둡게 조명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주력 기업인 테슬라에 대한 문제점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로 인해 머스크가 테슬라를 팔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도 슬슬 돌기 시작하는데 그 근거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스크가 타의로 트위터를 인수했는지 여부 등 사유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첫째, 머스크는 2022년 2월까지 220억 달러, 4월에 40억 달러, 10월에 154억 달러어치의 테슬라 지분을 매각했으며 12월에 다시 36억 달러를 매각함으로써 12월까지 매각 대금은 총 450억 달러, 원화로 60조 원에 이릅니다. 얼핏 보면 머스크가 스페이스X 등의 사업 시작을 위해 페이팔을 매각했듯 테슬라 역시 페이팔과 같은 용도로 이용하는 듯 보입니다. 즉, 트위터 인수자금 조달을 위한 행동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트위터 인수 금액이 총 63조 원이었으므로 외견적으로는 그가 테슬라 주식을 매각한 자금만으로 간단히 인수 작업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트위터 인수는 상당 부분 투자자의 투자금과 LBO 차입 매수 방식에 의한 대출금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머스크는 실제 트위터 인수에 들어가는 개인 자금을 최소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투자 대상을 마음에 두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측면을 감안하여 색다른 주장을 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가총액 1000조 원의 기업을 매각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단계적으로 그 규모를 줄이고 있는 과정이며 이에 따른 주가 하락 역시 방관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크기를 줄이면 그만큼 매각하기 쉬워질 테니까요. 두 번째, 전기 자동차의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므로 이 점도 테슬라 매각설에 무게를 두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혹자는 원유가가 하락세로 반전함에 따라 기존 유류 차량의 수요 증가가 전기차 수요 감소를 초래하는 데에 따른 것이라고도 보고 있지만은 이것이 전기차 수요 감소와 경쟁 심화의 주요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세 번째, 매년 초 10가지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한 해를 전망하는 것으로 유명한 바이런 빈의 언급 내용입니다. 그는 3대 사모펀드인 블랙스톤의 부회장인데 그의 리포트 적중률은 거의 50%에 가깝다고 합니다. 10가지 중에서 트위터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트위터에 대한 그의 예측은 이렇습니다. 광고주들이 트위터의 지원을 주저하고 채권자는 회사 부채의 질에 회의적이지만 일론 머스크는 연말까지 트위터 경영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킬 것이라는 겁니다. 즉, 트위터를 살릴 거라는 거죠. 이런 예측으로 미루어 본다면 트위터의 대대적인 변신을 위한 집중에는 다른 것에 희생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테슬라일 수도 있다는 견해입니다. 이런 예측은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전망과도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상에서 살펴본 것들은 단순한 예측이나 전망에 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와 같은 분석 내용에서 나름 개인적으로 유용한 판단 근거를 세워본다는데 그 의미가 있겠습니다. 즉 무조건적인 속단으로 최근성 편향이나 사후확신 편향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 큰 성공을 이룩한 사람들은 모두 다 유사한 공통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스타트업을 하고자 한다면, 아니 꼭 창업이 아니더라도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결단이 필요한 경우에 머스크를 비롯한 성공 스토리 신화의 주인공들이 어떤 과정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거쳤는지 다시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흥미있고 유익한 스토리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